인문학보다는 숫자 따지는 게 훨씬 좋았어요. 편했어요. 카이스트도 이제 산업공학으로 오게 됐고, 거긴 또 입학과 동시에 군 면제가 되거든요. 잘하면 군대도 안 갈 수 있겠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선인중학교,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교수를 한 40년 정도 역임을 했고, 그 후에 여기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재균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적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태어난 곳은 충남 당진 김대건 신부님 탄생한 솔매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으로 올라와가지고 인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려서 뭐 무슨 목표가 있었겠어요. 근데 시골에 학교 다니고 싶진 않다.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소박한 꿈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충청도 당진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됐지만, 예전에는 육로로 서울 가려면 상당히 교통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뭐 충청도 당진에서 육로로 인천까지 오려면 우리 집이 농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합덕이라는 곳까지 일단 걸어 나가야 돼요. 한 2시간 걸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예산 바로 위에 신례원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신례원역에서 내려서 장항선 타고 영등포역까지 와가지고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고 다시 인천으로 오게 돼요. 육로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오히려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서울 가는 게 훨씬 빨랐으니까요. 배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반?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도원동? 그 숭이동 옆에 그 언덕배기에 고등학교 있고, 거기에서 일단은 집을 한 채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계속 살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야, 도화동인가 숭이동인가 방문여고 있고, 그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다녔죠. 그 우리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아서 그렇지, 좀 자취라고 한다면 좀 고급스러운 자취를 한 거죠. 자취를 하다면 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금도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어디 해외여행 한 달 이렇게 가도 잘 갔다 와, 이래. 혼자 해결 다 합니다. 밥하고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나물 무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뺑뺑이가 아니고 입시였거든. 그 인천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전학을 오게 됐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보니까는 선인학교가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죠. 그때는 학교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가르쳤어요. 오전 공부만 하고 오후에는 공사장에 벽돌을 날렸어요. 학교에. 그런 정도로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공사장에서 우리 밑에부터 이제 추첨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그 위에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입학원서를 안 써줘가지고 거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나 종합대학교로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어요. 원래 인하 공대였다가 종합대학교로 된 게 내가 들어가기 입학하기 한 바로 몇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공대로서의 위상은 하여튼 국내에선 최고였었죠. 한양공대, 인하공대 둘 중에 하나였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인문학보다는 숫자 따지는 게 훨씬 좋았어요. 편했어요. 자연스럽게 공대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전공은 산업공학이고 이제 부전공은 기계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도 이제 산업공학으로 오게 됐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건 맞는데 난 카이스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계기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공무원 시험을 보겠대요. 그래서 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이제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갔는데, 그 시험 장소가 경희대학교야.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김에 주변 구경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쭉 왔는데 홍릉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홍릉 쪽에 보니까는 키스트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방과학연구소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거기 있었고, 중요한 연구기관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과학원이 나오게 됐고, 그때 카이스트는 학부생은 안 뽑았고요. 그 대학원생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긴 또 입학과 동시에 군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군대도 안 갈 수 있겠네. 대학교 때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주로 서울대이고요. 나머지 뭐 연대, 고대, 뭐 나머지 대학들 한두 명 주로 서울대였습니다. 그 인하대학교에서 나 혼자 갔어요. 주로 이제 내 이제 석사, 박사
그 논문이 경영과학이라고 현실 문제를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그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망 설계라든지 그 석사 때는 교통계획을 했고요. 박사 논문은 이제 통신망 설계를 했는데 통신망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동통신 그 지금 잘 쓰고 있죠. 논문은 일단 뭐 기업하고는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 가정하에 일단은 논문들을 썼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자기 쓴 논문이 해외 그 유명 저널에 실려야만 졸업이 되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 통신망 설계 쪽이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울산에서는 그런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모든 그것들은 다 서울에서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울산에서는 내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다양한 산업군이 울산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침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그 연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그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문제를 또 그 풀어서 또 이렇게 현장에 적용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뭘 계속 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는 논문도 수십 편 냈고 해외 저널에도 실렸고요. 기업체하고 이렇게 계속 산학협동 연구를 계속 한 게 일단은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 교수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교육이고 하나가 연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거든요. 봉사라는 관점에서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주로 한 활동이 뭐냐면 환경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품질 문제 요런 쪽에 관련된 일 많이 했습니다. 일단 환경 쪽에는 그 녹색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 녹색 기업이 이제 심사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부 산하에 그 녹색 기업 심사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활동을 했고 그 계속 쭉 활동을 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서 한 15년 했네요. 그쪽은. 그다음에 그 표준협회라고 그 국가 품질 그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또 안전 쪽에는 산업안전 그 보건공단 본부가 여기 울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내 뜻은 아니고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81년 3월 1일 날 이제 울산대학교 오게 됐는데 그때 석사만 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적인 논리라는 게 그 79년도 대학원 1학년 때 12.12 사태 났고 12.16, 12.12 그다음에 그 80년도 5월에 광주 사태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뭐 하여튼 그런 격변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의 선거 뭐 공약이 있었어요. 나는 사실은 그 키스트에 지역개발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가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면서 키스트 하는 지역개발연구소라는 곳이 뭐 하여튼 국가의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기획단이었는데 키스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남들은 벌써 다 취직을 해서 다 갔고요.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과외를 없애겠다고 그래가지고 졸업정원제 했잖아요. 그래서 입학은 30%를 늘려주고 졸업할 때 무조건 100% 채워라. 130% 뽑아가지고 100%로 졸업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갑자기 또 울산에 자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3월 1일 날이었는데 취업이 결정된 거는 2월 15일 정도 결정이 됐으니까 상당히 긴박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울산에 와가지고 2년을 맺게 됐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렇게 좀 단순해요. 평생 한 직장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40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곧바로 이제 6개월 뒤에 여기 울산항공사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 육로가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은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물동량의 99%가 항만을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만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